밤에 2번, 3번, 어쩌면 4번까지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나요? 이처럼 끊임없이 잠이 깨는 현상은 단순히 수면의 질을 망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하게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60이 넘은 남성이라면 병원 진료실에서 반드시 나누어야 할 중요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을 더 먹자는 것도 수술을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단순한 일상 속 3가지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 습관은 전립선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이 습관들이 값비싼 약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이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비뇨기과 의사로 일해온 김선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마침내 그 중요한 대화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3번째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50 놀라게 岁 할 以后 것입니다. 受阴。 이 3가지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 크기 정도의 작은 샘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립선이 요도를 마치 반지처럼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 샘은 점차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이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커진 전립선은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마치 정원 호스를 발로 밟았을 때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현상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60이 되면 남성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이런 영향을 겪고 있습니다. 만 70살이 되면 그 수치는 70%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한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변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는 느낌,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듯한 불편함, 그리고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방문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이 밤의 수면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남성들이 이 모든 증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은 반드시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 방법들은 많은 경우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나타난 문제를 되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방법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습관은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스마트 수분 섭취라고 부릅니다. 아마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매우 진해지고 독소와 여러 물질이 농축되어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것이 염증을 유발하고 지금까지 언급한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마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아침과 오후에 대부분의 수분을 섭취하세요. 오후 6시 이후에는 갈증이 난다면 한두 모금 정도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전립선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동시에 밤에는 방광을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저의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수분 섭취 습관을 실천한 남성들은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최대 40%까지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깊고 끊김 없는 수면. 이 단순한 변화가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또 하나의 간단하지만 놀라운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인 걷기라고 부릅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것, 딱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산책입니다. 너무 쉬워 보여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걷기에는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 수치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 가볍게 걸으면 우리 근육이 혈당을 즉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당뇨병 케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각 식사 후 15분간 걷는 것이 하루에 한 번 45분 걷는 것보다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혈당이 전립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 답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입니다.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 전체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의학계는 이러한 만성 염증이 전립선 비대, 전립선 기능 저하,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짧은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을 보호하며 동시에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힘든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집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짧은 시간 투자로 전립선 건강에 아주 큰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놀라운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조심스럽고 진지한 태도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들이 이 주제를 꺼내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습관을 자연적인 전립선 정화라고 부릅니다. 이 주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매우 명확하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하버드대 학교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3만 명이 넘는 남성들을 거의 20년에 걸쳐 추적 관찰한 대규모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33%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번이라는 숫자가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이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빈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설명은 의외로 단순하고도 흥미롭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부를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 안의 자가 청소 기능처럼 사정은 오래된 분비물, 죽은 세포,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증이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반드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는 사정의 횟수 자체가 건강상의 이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파트너와 함께일 수도 있고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남성분들에게 특히 배우자나 고정된 관계가 없는 경우 이 주제가 낯설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나이에 상관없이 전립선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비뇨기과 전문의와 솔직하게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는 건강에 관한 문제이며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세 가지 습관은 각자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릴 마지막 경고는 단순한 콘텐츠 제공자가 아니라 의료인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습관들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비뇨기과 정기검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60을 넘은 남성에게 PSA 혈액검사와 직장수지검사는 매우 중요한 조기 진단 도구입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전립선을 돌보는 일은 자신의 삶의 질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것은 더 활기차고 더 독립적이며
제3의 인생길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매일 진료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습관을 받아들인 환자들이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례들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물론 지금 증상이 이미 불편하거나 더 빠른 결과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증상이 이미 불편할 정도로 심하다면 염증이라는 근본 원인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소개한 3가지 습관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곳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가능한 한 직접 읽고 답변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나 나라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저는 늘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건강 영상도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여러분만 보시기보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 형제, 아버지, 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시점에 전달되는 건강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오르고 있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립선 건강에 가장 도움을 주는 식품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건강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